중동 전쟁이 외교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이란 휴전 기간이 3일에서 5일이 될 거란 보도가 나오자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무기한 휴전을 유지하기엔 당장 다음 달 초로 다가온 법적 시한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이란과의 협상에 있어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 내부의 의견 통일이 먼저라며 상대가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has not set a firm deadline to receive an Iranian proposal. Ultimately, the timeline will be dictated by the commander-in-chief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도 수일 내 2차 협상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이란은 협상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바로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 때문입니다. 의회 공식 승인 없이 시작한 군사작전은 6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작전 개시를 통보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시한은 오는 5월 1일 만료됩니다. 이때까지 종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의회의 작전 연장을 구걸하거나 법을 어기고 전쟁을 강행해야 하는 정치적 도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무분별한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고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도 유가 불안 등 전쟁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을 인용해 60일이 지나면 공화당원들도 더 이상 사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무기한 휴전이라는 여유로운 선언 뒤에는 법적 강제 종료라는 외통수에 몰린 트럼프의 절박한 시간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착한 동맹과 나쁜 동맹을 따로 분류해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에 비협조적인 나라들에 대해 뒤끝 정치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또 한편에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얼마나 고립됐는지 보여준다는 해석도 따라붙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심지어 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했습니다. They're a paper tiger, but so we didn't need them. But I don't think we will need them. I don't think they can do very much. 실제 탈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식의 보복을 착실히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의 등급을 매긴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기여도에 따라 이른바 착한 동맹과 나쁜 동맹으로 갈라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동맹에 대한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나쁜 동맹으로 찍힌 국가들의 검토 중인 보복 수단은 주둔 미군의 철수나 재배치가 거론됩니다. 다만 동맹국에 이 정도 수위의 불이익을 준 전례가 없고 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We must be clear about the numerous political, strategic, and moral benefits that our country receives from its alliances.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우방들과의 균열은 더 키우면서 미국의 국제적 고립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 전문가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욱식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군사 전문가한테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럴 리는 없고요. 아, 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짧게만 전쟁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트럼프 말은 그렇죠.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 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희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영국 외신에서도 지금 백악관 엉망진창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와 가까운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트럼프가 더욱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면 시간까지 줄었고 소셜미디어에 정제되지 않은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뭐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개판입니다. 네, 예, 진짜 실제 개판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트럼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본인도. 굳이 이렇게 보도하지 않아도 우리 예. 매일 목격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완전히 또 엉망인 게 미국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국가잖아. 네, 그렇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했었잖아. 우리가 다뤘잖아. 아, 네, 네, 네. 야, 이거 완전 미친 짓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미군 해군 장관을 경질을 시켰어요. 바로 이 사람을 갑자기 경질을 시켰습니다. AP 예. 통신 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펠란 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질이 갑작스럽다. 그가 워싱턴에서 열린 해군 연례 컨퍼런스에서 수많은 해군 장병 및 업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기자들에게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얘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루 전까지도 몰랐던 거야. 한창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예. 특히나 지금 해군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역봉쇄 해가지고 예. 경질. 그래서 도대체 이거 누가 이거 왜 갑자기 이유, 경질한 이유. 거야? 네, 이유가. 그 외신에서 조금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펠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를 둘러싼 긴장이 주요 배경 중 하나였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은 지난해 펠런이 헤그세스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에게 직접 현대식 전함 구상을 제안한 데 대해 불쾌했다. 이후 헤그세스 장관과 스티브 피안버그 부장관은 통상 해군이 맡아온 잠수함 획득 업무를 총괄하는 새 책임자 직위를 신설해서 피안버그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등 펠란의 권한을 약화하는 조처를 취했다. 요건 이제 추측성 보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인버그. 네, 예. 파인버그. 안과 좀 추천해드립니다. 이 잘린 사람이 그 트럼프랑 아주 가까웠나 보군요. 예. 이 해군 장관뿐만 아니라 육군 장관도 헤그세스하고 충돌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곧 갈릴까 말까 이러고 와, 있습니다. 개판이네. 진짜 난리네. 난리죠. 전쟁 중에 이런 일은 상상도 불가능한데 예.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거를 헤그세스가 지금 어때로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눈치를 이제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봐. 이거 국방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미국 인사 전문가는 아니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뜻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헤그세스 뭐 걔네들이 또 이름까지 이제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꾼 상황인데 헤그세스가 트럼프의 영린을 건드면서까지 뭐 이런 인사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뭐 지금 이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꼬이고 이게 뭐 전쟁을 시작하면서 호언 장담을 한 얘기들은 많은데 하나도 이루어지기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예. 자꾸 책임 소재들을 자꾸 부하들한테 돌리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예. 양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 개판입니다. 네. 그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은요 휴전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통일된 제안을 받기까지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3에서 5일가량이 휴전 데드라인이라는 일부 보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트럼프는 직접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일정을 정할 것이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만간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뉴욕 포스트 보도인데요. 이란과의 긍정적인 중재 노력으로 향후 36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추가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게 이 가능성을 물었는데 기자가 직접 물었거든요. 트럼프가 문자 메시지로
가능하다라고 또 답을 했답니다. 네. 트럼프가 뭔가 불안한지 계속 핸드폰 끼고 있나 봐. 문자는 바로 답하고. 잠을 못 자고 있다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바로 전화 인터뷰하고. 불안하긴 한가 보네. 그래도 나한테 전화가 안 오다 에이 SNS 올리고. 굉장히 지금 뭔가 좀 불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입만 많이 바라봐서는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과 환경. 그거는 휴전이었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거냐? 네. 이 관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과 네. 이란 사이에. 네네. 미국은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이란은 폭격 안 하고 있다. 근데 이란 쪽에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우리 해상 봉쇄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봉쇄를 풀지 않는 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이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것 물론 같더라고요. 이제 달라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봉쇄가 전쟁 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봉쇄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행위예요. 전쟁 행위. 영어로 얘기하면 블로케이드. 그래서 같은 차단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봉쇄지만 봉쇄가 아니야라고 우기면서 등장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격리입니다. 격리. 영어로 얘기하면 쿼런틴. 네. 그래서 왜 1962년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미국이 카리브해로 향하던 소련 선단을 막아 세웠잖아요. 그때는 블로케이드라는 표현을, 즉 봉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격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봉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휴전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안 맞구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워낙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이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인 상식을 보더라도 봉쇄를 계속하는 상태에서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 이건 말이 그럼 이제 앞뒤가 안 먹히지 맞는 않을 것이죠. 거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요. 중국을 계속 엮고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예. 봉쇄 대상이 대체로 그 중국 관련 선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일에 중국에서 이란으로 가는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납포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려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내용물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약간 그 조롱 섞인 말을 던집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CNBC와 인터뷰에서요. 뭔가 좋지 않은 물건이 실린 배를 납포했다. 아마 중국에서 보낸 선물일지도 모른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놀랍다. 시진핑 주석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쟁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뭔가 이 중국을 쓱 끌어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내용물에 대해서 약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궁금하다. 그런 이제 분위기를 싹 바람을 잡습니다. 예. 네. 중국의 가오란항은 미사일 고체 연료의 산화제인 과염산 나트륨의 선적항으로 알려져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불쾌할 거 아니야. 이 이란 선박인데 이 새끼들 좀 이상한 식으로 또 이 프레임 전환시키네. 예. 중국이 바로 반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据我了解，这是一艘外籍集装箱船，中方反对任何的恶意关联和炒作。 교수님 요거 이제 빨리 해설해 주세요. 궁금하다. 예, 빨리 해주세요. 왜 이래? 이란에서 나오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란이 지금 유일하게 교역을 하는 것이 중국이니까요. 중국은 또 저게 외국 선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이란하고 석유를 거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이 왜 이런 짓을 갑자기 하느냐예요. 네, 궁금하던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14, 15일에 있을 정상회담, 예. 이중 정상회담에 미국이 카드를 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정상회담에서 히토류도 받아야 되고요. 대두도 팔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강제할 미국이 지금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네 이란하고 불법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빌미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중국이 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한테 미국의 총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니네 철강을 팔면 그럼 그거 우리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중용도 물품은 틀림없이 중국이 이란에 팔 겁니다. 화학 물질들은 무기로도 쓰일 수 있고 일반 상품에도 쓰일 수 있잖아요. 예. 이건 중국이 초지일관 어느 국가에든 판다라고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 직접 무기가 실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만약 무기를 판다면 중국은 육로를 이용했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저 미국이 빌미를 잡을 수 있는 이중용도 물건이 실렸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무기가 실렸으면 바로 얘기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 그리고 저희 트럼프 말을 보면 앞에는 센 척하다가 뒤에는 또 깨갱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사이가 좋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14, 15일에 중국하고 딜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절 안 먹힐 것 같은데 이 꼼수는. 중국이 아직도 날짜 확정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뭐 미국 주장에 따르면 이제 14, 15일에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날짜를 안 잡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날짜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전 세계의 불행입니다. 그래요? 예. 둘이가 그나마 충돌하는 것을 서로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만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관해서는 특히 미중 간에 이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일본이 난동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미중 간에 비교적 손을 잡아야만 일본이 저런 지금 하고 있는 군사주의적 팽창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 회담은 우리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서 둘이 어쨌든 한 손이라도 잡아야만 우리에게는 훨씬 더 폭넓은 선택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에 채우기 저거는 완전 그냥 중국 사람이네. 뭘 또 그런 것만 읽어요. 이런 분들 함께 또 가야 되니까. 네. 이란은 아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의 요구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한 얘기인데요. 완전한 휴전은 해상 봉쇄와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가 중단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시온주의자들의 전면적인 전쟁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요거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노골적인 휴전 위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풀고 레바논 공격 중단해라. 그 전까지는 우리 절대로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같고요. 그리고 이거 알파고 기자. 알파고. 와, 확실히 전문가야. 전문가. 알파고 기자가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봉쇄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뚱맞게.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말고 바다에 깔린 해저 케이블 요것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때 우리 뭐 김용남 의원님 같은 분들은 뭐 시큰둥했지. 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무슨 뭐 메가패스 얘기하고 있어.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 야, 이번에 진짜로 이란에서 처음으로 광케이블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 보도인데요. 얘네가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쪽 애들이야. 이 통신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에너지 수송 요충지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통로다. 여러 주요 해저 케이블 시스템이 이 수로를 통과하거나 인근을 지나며 페르시아만 남부 국가들이 이란보다 해상 인터넷 경로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거 쓱 이제 꺼내면서 야, 우리는 카드 하나 더 있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해저 케이블 문제는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란이 처음으로 이걸 무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거.
지금 뭐 대만 해협도 그렇고 곳곳에 해적 케이블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한순간에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완전 진짜 끝장나는 네. 거죠. 너무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이게 주로 유조선들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영해 쪽을 많이 통과를 하잖아요. 네. 그런 오만 쪽보다 수심이 깊기 때문입니다. 예. 또 거꾸로 해적 케이블은 오만 이제 오만 쪽에 오만 가까이 이제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왜냐하면 수심이 낮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아, 그래 깔기가 쉽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이제 거기에 손상을 입히려면 상대적으로 이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선박에 닻을 내려가지고 그 해저를 긁고 지나가는 거죠. 아, 그럼 끊겨요. 그러면 그 케이블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그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란의 타스님 통신의 얘기는 자기들이 판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그런데도 마라. 계속 해상 봉쇄를 하면서 협상을 가장한 항복을 미국은 계속 요구할 것이냐. 네. 이렇게 이제 좀 위협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이런 어떤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 이란은 뭐 몰랐던 카드가 계속 나와. 근데 트럼프는 뭐 아무것도 없어 카드가. 카드가 또 강력한 카드잖아요. 이게. 이거는 진짜 강력한 와. 카드야. 이게 거의 막 자폭성 카드니까. 월드컵 중요한 카드가 부분이 있잖아. 월드컵 카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향후 협상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전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더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쟁이 어떤 형태인지 끝나게 되면 그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 혹은 이스라엘 혹은 둘이 손잡고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몇 번 당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란의 군사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닙니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면 전쟁을 억제하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다른 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 네. 이게 단순히 원유의 수송로뿐만 아니라 케이블도 있네. 그래서 이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굉장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 해적 케이블을 끊어버리면 기본적으로 뱅킹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뭐 겉에 피폭선이 이렇게 튕긴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차단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거죠.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금의 국제 거리가 상당 부분 그 지장을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뭐 이란보다는 서방 쪽이 더 그러니까. 피해가 클 거고요. 이란은 이미 석기 시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이니까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게 자폭을 해서라도 굽히지 않겠다고 나와버리니까 트럼프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상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이 해적 케이블은 이란은 한 30-40%밖에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대신에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90% 정도. 그걸 활용한대요. 그러니까 와. 절대적인 거죠 지금. 와. 그 주변 국가들이 이거는 지금 빨리 그러면 협상하라고 미국도 압박하라고 하세요. 예. 그 싸울 때 자기 손목 긋고 덤비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되지. 네. 무섭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유튜브 끼를 좀 벗어 던지세요. 표현을 하더라도 공직자스럽게 좀 표현을 해주시고. 발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호르무즈 걱정보다는 하남 걱정을 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쟁 상황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 전작권 문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이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나면 작전권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지? 그런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아주 건방지게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political expediency doesn't outpace the conditions. We've got to stay focused on the conditions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safer that way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safer that way.
저 건방지게 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 발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는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 곧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가 열릴 예정이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속적인 방위 투자와 함께 향후 3년간 약 8.5%의 국방비 증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 기반 전자권 전환을 추진을 할 것이다. 네, 어찌됐든 뭐 이 말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전자권 관련해 가지고 까불고 다니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제가 문제가 있겠죠. 또 뭐 최욱 씨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브론슨 사령관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군인이잖아요. 네. 군인이란 말이죠. 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권 전환 문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주권의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양국이 기본적으로 전자권 전환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 뭐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지 사령관으로서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정치적 편의주의?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어떻게 저런 화가 발언? 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둘 다 해당되는데. 근데 이게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 월권을 뭐 행하는 발언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좀 화내기도 좀 지쳤습니다. 좀 지친 상황인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그거거든요. 정치적 편의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임기 내, 그죠? 임기 내. 그것도 본인 임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기 내라는 표현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2028년 연말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왔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차기 정부가 들어왔으면 정책 리뷰하는데 검토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걸리겠죠. 거예요. 그 사이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 그 사이에 또 안보 환경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끼리 합의해서 전자권 전환을 마무리 짓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목표인데 근데 지금 브론스 사령관은 미 의회에 가서 2029년 이제 미국 회계연도를 2분기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2029년 3월까지 하는 거죠. 3월까지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그건 트럼프 퇴임 이후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자체가 굉장히 월권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치적 편의주의 이게 이제 전날 나온 거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게 이제 다음 날 나온 거예요. 전날 이 얘기 나왔을 때 나는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서 너무 좀 슬펐어요. 이 아주 싸가지 없고 월권행위라고 건방을 떤 건데 대한민국 언론은 큰 어른이 이 얘기한 것처럼 다루더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자권 문제가 사실 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정치화된 지 오래된 이슈입니다만 그래도 최근 현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왜 노무현 정부 때 전자권 환수를 추진했을 때 그때 보수적인 야당뿐만 아니라 뭐 전직 군수뇌부들, 뭐 경찰들, 외교관들 벌떼처럼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전자권 환수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자권 환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격렬한 반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그렇죠? 예전보다는 차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나눴습니다만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자강이 살 길이다. 그 자강 중의 핵심은 자주국방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도 더 이상 반대하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국내적인 분위기는 전자권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성숙되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자꾸 미국이 여기저기서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론스 장관, 그 사령관이 강조하고 있는 게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라 명백히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전자권이 전환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대응 능력을 한국군이 확보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연합 방위 작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되겠죠. 세 번째가 제일 골 때립니다.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영내 환경 조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할 때 한반도 정세도 좀 많이 안정화되고 동북아 정세도 많이 안정화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이씨. 더 열받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바꾼 적이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군이 100가지 정도의 숙제를 하면 100가지 정도의 문제를 풀면 합격. 근데 한 90개 정도의 문제를 푸니까 갑자기 바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50개 문제를 더 내는 거예요. 이것도 풀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재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 언론이나 좀 이렇게 전문가들도 정확히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잘 보셨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도 동맹의 기간을 정해놓고 체결해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마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곧 기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이 쌍방이 합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로든. 지금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한미 안보 협의회라는 곳에서 전작권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둘 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협의체죠. 그 브런슨과 같은 작자들이 나가서 의회에 나가서 떠들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개 장군이 대통령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거든요. 특히 브런슨이라는 작자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자가 부임하자마자 지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지도 하나가 무슨 지도냐 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쳤는데 베이징을 때리기에는 우리나라가 몇 킬로고 블라디보스톡을 때리기에는 몇 킬로고 하와이를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대만을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하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절대로 여기에는 전략적 자유권을 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숨겨놓고 한 거예요. 그 미국의 기지화 시켜놓은 거네. 그렇죠. 한국을. 그렇죠. 그러니까 브런스 발언 중에 심각하네. 또 이거 연결시켜서 심각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전작권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 이랬냐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 즉 주한미군은 이제 서쪽을 바라보겠다는 취지의 얘기예요. 중국이네. 우리나라의 서쪽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그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한미 연합 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이제 주한미군은 중국을 상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동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걸프 지역에 있는 주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당 국가들은 우리는 미국한테 이게 발진 기지로 삼으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중 그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그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영토를 발진 기지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오늘 준비한 아이템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슈네. 그런가요? 이 브런슨이라는 작자는 철저하게 동맹의 현대화론자입니다. 즉,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북한을 지키는 건 상관없고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을 지키는데 동원되도록 인원도 축소시키고 전략적으로 지금의 전략에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현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29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한미군에서 제시한 이것도 꼼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년 되면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노리고 29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작권을 해소하려면 지금처럼 불평등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려는
일종의 자범 불협화음을 감내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들은 조금만 불협화음이 네, 난리야. 난리가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아니, 난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한테 너 미국한테 혼났어 안 혼났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전문가분이 그 왜 이런 얘기를 그동안 안 해오셨어요? 난 너무 자존심 상해요. 화가 나고. 매부쇼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그럼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 조용히. 야 오늘 너무 중요하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네?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예. 뭐냐면 앞으로 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그 이제 브론슨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고 이제 우리 언론도 이런 것도 좀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브론슨이 그랬잖아요. 사드 아직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뭐 탄약은 이동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얘기하는 게 이게 사드에 장착되는 요격 미사일이 이동 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보도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출연을 위해서 그 미국 그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저기 청문 내용을 들어봤어요. 해당되는 부분 영어도 잘 못하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뭐예요?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그 공습했잖아요. 그랬죠. 그 이전에 레이더들 복수형을 상해서 레이더들을 중동으로 옮겼다. 근데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확히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지금 미국의 레이더,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용 레이더를 중요하게는 AN/TPI-2로 보이는 사드용 레이더가 있고 패트리어트용 레이더가 있어요. 네. 그 맥락상 그걸 중동으로 차출했다 했는데 아직 안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맥락을 보면. 네. 그러면 자 사드 체계에서 레이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고철 덩어리죠. 그죠? 예. 마치 이제 권투 경기 나가는데 이게 안 돼 쓰고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레이더가 없으면 어디로 쏘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경북 성지에 뭐 저기 뭐 발사대도 있고 요격 미사일도 좀 뭐 재고령이 좀 남아 있고 뭐 통신 발전 장비 뭐 주의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을 갖다가 레이더를 갖다 중동으로 갖다 놓고 뭐예요? 아직 사드는 한국에 남아 있다. 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야.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말 길게 하실까 봐 안 여쭤봤는데 또 짧게 또 잘하시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 전문가는 다르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교 교수님, 정욱식 대표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